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시법령 고학생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를 한번 펼쳐보시죠. 자, 188페이지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요. 자,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배우죠. 1번 병의 채무자 채무 담보를 위해서 잘라보고요. 가까으리 줄 쳐놓고요. 여기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가까으리죠. 갑의 부동산 건저당 설정하기로 건저당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병은 건저당 설정 등기 신청서의 등기 당사자로서 등기 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병은 당사자의 의미가 없죠. 왜? 가까으린 거지. 그러면 갑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다? 1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당사자는 누구예요? 가까으리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15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자,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죠. 2번은 32회 때 2.5점짜리 지문이 되죠. 민법상 조합은 등기 능력이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조합 자체를 채무자로 표시하여 건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럼 2번 지문과 관련돼서 민법상 조합은 당사자 적격이 없어요. 그러면 민법상 조합과 관련돼서 대표로 뭘로 등기돼야 돼? 그래요. 조합은 전업 명의로 등기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조합은 전업명의죠. 이 전업명의와 관련돼서 이때는 총의로 될까요? 합의로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늘 했듯이 합의로 등기된다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번과 관련돼서 없다 이랬으니까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3번과 관련돼서 각각 을 간의 매매 후 등기 전에 매수인 을이 사망한 경우 을의 상속인 병은 각각 공동으로 병 명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지문과 관련돼서는 뭘까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자, 요거는 우리가 항상 준비할 거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다시 한번 요걸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 요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포괄 승계인 등기가 되겠죠. 그래서 저 3번과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상속인 등기와 상속 등기를 반드시 비교를 해줘야 돼. 상속 등기는 단독, 상속인 등기는 즉 포괄 승계인 등기로서 요거는 공동 신청이 돼요. 상속 등기는 그러면 요거는 187조 사유가 되죠. 186조 사유가 된다는 걸 확인하고, 상속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 원인은 상속인 등기는 결론적으로 요거는 매매가 되겠죠. 즉 법률행위가 된다는 거야. 요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인 무슨 승계인 등기가 돼요? 포괄 승계인 등기와 관련돼서 우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속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포괄 승계인 등기와 관련돼서는 특히 29조 7호와 관련돼서 또 한번 우리가 연결해 놔야 돼. 7호는 신청서상의 의무자와 등기부상 의무자가 불일치하면 각하하게 돼 있어요. 몇 호로? 7호로 각하하게 돼 있어.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단서조항에 포괄 승계인 등기는 제외된다라고 나와 있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같다, 다르다. 자, 4번과 관련돼서 갑을 변경 순서로 매매가 이루어졌으나 등기 명인 갑이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의하여 대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그러면 일종의 합의가 있다면 직접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대의라는 거의 포인트라는 거예요. 자,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경우에도 잘라요. 자, 그러면 상속 등기의 경우 상속 등기의 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살아서 출생하시겠죠. 우리 판례는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어요. 살아서 태어나면 태아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자, 4번과 관련돼서 5번과 관련돼서 태아는 그 자체로 등기가 안 돼요.
우리가 판례에 따른다면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어 살아서 태어나면 그때 인정해 주겠다. 이게 판례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조건서를 취하고 있다. 정지 조건서를 취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15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15번과 관련돼서 꼭 한번 이 문제 15번과 관련돼서 복습 문제로 샘플로 딱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5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페이지를 넘어서 꼭 나오는 거에 대해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191페이지로 가봐요. 자, 191페이지 가니까 뭐가 나오죠? 예. 자, 문제 19번이 있네요. 등기 권리자 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틀린 것은. 자, 1번 질문에 대해서 보죠. 자,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항상 동그라미잖아요. 항상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X가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우리가 채권자 대의 신청을 우리가 꼭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이란 등기 신청은 누구예요? 채권자. 행사하고. 자, 등기 실행은 자, 채무자 명의로 등기하는 것. 이게 바로 채권자 대의 신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채권자 대의 신청에서 신청인과 명인이 일체, 불일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신청인은 누구예요? 채권자. 실행 등기 명의는 채무자가 되죠. 그러면 요거와 관련돼서 그러면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절차법상의 등기 권리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1번과 관련돼서 채권자 대의 신청을 우리가 떠올라야 된다는 걸 확인해 두시고, 자, 채권자 대의 신청은 최근에 우리가 31회 때 박사 문제로 우리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에 대해서 개념을 다시 꼭 눌러놔야 돼. 그럼 여기에 대해서 채무자는 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로서 이익을 받아야 돼. 저 불이익을 받으면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익을 받든지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만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1번 지문과 관련돼서 결론 X가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번 지문과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에 대해서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오케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등기 의무자 준수전세예요.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는 자죠. 자,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에 해당한지 여부는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실제법상 등기 의무에 대해서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오케이. 그러면 3번 지문도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자,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죠.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설정해 준 얼명의 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할 때 그러면 여기에서 갑이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에 해당된다. 등기부상 이익을 받기 때문에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다? 말소라는 포인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에 부동산이 갑을 병 순으로 매도하였으나 등기 명의가 갑에게 남아있어 병이 어를 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경우 어는 절차법상 권리자에 해당한다.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몇 번? 1번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이제 실제법상 등기 권리자는 등기 청구를 요구하는 자야.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 청구에 협력할 의무를 가진 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절차법상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의 불이익을 받는 자야. 등기 의무자는
등기 의무자는 불이익을 받은 자, 등기 권리자는 이익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러면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와 절차법상 권리자와 등기 권리자 의무자는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잡아야 돼. 대표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채권자 대의 신청을 하나 잡아놓고 대표적인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 등기 인수 청구권도 우리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채권자 대의 신청, 등기 인수 청구권, 등기를 좀 받아가라. 자, 그러면 등기 인수 청구권도 우리가 인정하고 있죠. 그래서 19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20번을 우리가 꼭 한번 풀어보셔야 돼. 20번. 문제 20번을 같이 한번 풀어보죠. 192페이지. 자, 문제 20번. 자, 등기 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등기 의무자로 물어봤네. 틀린 것은 이렇게 나왔네.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지상권 말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잘라봐요. 잘라서 여기서 포인트는 말소야. 말소를 동그라미 잖아요. 자, 말소와 관련돼서 포인트를 잡으니까 1번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봐봐요. 자, A 토지가 있어. A가 있어요. A라는 사람은 뭐예요? 바로 A가 있는데 B한테 자, 지상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지상권을 설정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누가 설정해줬죠? A가 설정해줬죠. A는 자, 지상권 설정자가 돼. 자, 여기에 대해서 O는 뭐예요? B는 뭐예요? 지상권자가 되죠. 그래서 지상권자가 돼. 지상권자. 자, 여기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와 관련돼서 등기 권리자는 지상권자가 되죠. 여기에는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말소를 했다고 생각해봐요. 말소. 그럼 여기에서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죠? 지상권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 여기에서 지상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등기 의무자를 물어봤으니까 지상권 설정자는 등기 의무자.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권리자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꼭 문제를 잡을 거는 설정과 말소를 잡아야 돼. 설정과 말소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번이 그러면 1번과 관련돼서 틀린 것 그러면 정답은 1번이 되고요. 1번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자, 지역권 등기 신청에 있어서 잘라요. 자, 성역지 소유자, 즉 지역권 설정자가 되죠. 등기 의무자다. 오케이. 1번에 대해서는 맞고요.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한매 특약 등기 있어서 한매 특약 등기죠. 요거는 특히 한매 특약 등기와 관련돼서 3번에 대해서 불량 설명을 한다면 A가 B한테 집을 팔았다가 되돌려 사네. 그러면 이 사람은 매도인이 되고 이 사람은 매수인이 되죠. 여기에 대해서 팔았다가 되돌려 파는 거 소유권 이전 등기와 한매 특약 등기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 이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돼. 그러면 일반 매매와 한매 특약은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한매 특약 등기에 있어서 한매 특약부 매매에서 매수인이네. 요 매수인은 결론적으로 등기 의무자. 오케이. 3번에 대해서 우리가 맞고 있네요. 자, 4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죠. 4번 지문에 대해서 자, 저당권이 이전된 후 저당권 말소 등기에 있어서 자,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볼까요? A가 B한테 이렇게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했어. 저당권. 자, 설정을 했어요. 설정. 자, 저당권이 이전됐대.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 요 B와 C 관계에서는 저당권 양도인, 저당권 양수인이 되네.
자, 그러면 말소 등기에 있어서 말소를 했대요. 말소를 했대요. 그럼 요 A라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의무자는 바로 요 사람이 되네. 등기 의무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요. 요 저당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되죠. 그러면 A는 요 C한테 주등기를 말소해달라고 요구한다고. 그럼 부기등기는 뭐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이 직권 말소가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4번 지문과 관련돼서 저당권 양수인 줄잖아요. 저당권 양수인 C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5번 계약과 관련돼서 5번은 매매계약에 있어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매도인이 사망했대요. 매도인의 상속인은 등기 의무자가 된다. 이게 바로 포괄승계인 등기, 즉 상속인 등기가 된다는 거.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지문이죠. 그래서 5번과 관련돼서도 오케이. 자,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권리자 의무자 따지는 문제, 견자는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 20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192페이지 문제 20번. 요거 아주 괜찮은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는 꼭 복습을 우리가 해 두셔야 돼. 그래서 192번에 192페이지 문제 20번의 정답은 역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2번으로 한번 가보자. 자, 문제 22번. 자, 다음 중 등기의무자의 지정을 잘못한 것은 또 등기의무자 권리자 기본이 돼야 됩니다. 지정이 잘못된 것. 결론적으로 이제 의무자 관련돼서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네.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분석해보자. 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잘라요. 요 1번이 쉽지 않은 지문입니다. 1번에 대해서. 채무자 변경으로 자르고 저당권 변경 등기 의무자는 이렇게 나와 있네. 요거와 관련돼서 우리가 조심할 게 하나가 있어요.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가. 자, B한테 자, 이렇게 해서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저당권 설정. 그러고 나서 요 사람이 조심할 때는 요 B가 바뀌면 채권자 변경이야. 채권자 변경은 이전 등기가 돼. 그러면 채무자 변경은 요 A가 바뀌었다라는 거네. 그래서 A가 C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봐요. D로 바뀌었다고 생각해봅시다. D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요 저당권 변경 등기에서 권리자는 누구냐? 바로 B가 되겠죠. 아쉬운 사람은 요 사람이니까 권리자.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B는 D한테 요구할 수가 없어.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B는 누구한테 요구하죠? A한테 요구하죠. 그래서 자, A가 바로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야. 등기 의무자.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요 저당권 설정자죠.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 설정자가 된다.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가셔야 돼. 뭐가요? 여기는 채권자가 바뀌었다. 채권자가 바뀌면 바로 저당권 이전 등기, B에서 C로 바뀌었다. 저당권 이전 등기가 돼. 이때 등기 원인은 바로 채권 양도가 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가 바뀌었다. 그럼 저당권 변경 등기로서 이때는 채무 인수가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오케이, 1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건저당의 채권 체결 정액 동그라미잖아요.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 그래서 항상 2번은 연습 좀 우리가 해놔요. 2번 지문에 대해서. 자, 정액이 나왔다.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감액 등기는 뭐하고 같느냐? 이거는 말소 등기하고 같아. 그래서 자,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자꾸 연습을 해.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그러면 정액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죠. 등기 의무자는. 그래서 건저당 설정자가 돼. 그래서 정액 설정자. 정액 설정, 감액 말소. 다시 한번 연습해보죠.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다시요.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권리자 의무자가 같다. 요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등기하고 같다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 한번 보죠. 그러면 2번은 오케이.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우리가 여기를 보죠. 자, 우리 가등기가 나올 때는 항상 본등기 의무자는 자, 소유권하고 자, 소유권 이해 권리를 우리가 잡고 있어야 돼. 소유권 이해 권리. 여기에서 이제 본등기 의무자가 있어요. 본등기 의무자. 자, 본등기 의무자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거는 소유권일 때하고 본등기 의무자가 소유권 이해 권리일 때하고 차이가 나타나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 자, 그러면 연습 한번 해봅시다. 집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A집 소유권에다 가등기를 해놨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C한테 처분했죠. C가 소유권을 처분했어. 그러면 가등기에서 B가 본등기를 실행하면 올라간다고. 그러면 소유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없어. 그래서 소유권일 때는 C. 요거는 죽어야 할 운명이야. 지금 말소가 되죠. 그러면 어차피 말소 대상자니까 B는 A한테 신청한다고. 그래서 소유권이라면 본등기 의무자는 자, 가등기 당시자, 당등기 당시 의무자가 돼. 여기에 대해서 소유권 이해 권리라면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제3취득자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잡을 거는 그러면 본등기 의무자, 소유권일 때하고 소유권 이해 권리일 때가 본등기 의무자가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잡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일 때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고 소유권 이해 권리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 또는 제3취득자가 된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3번 지문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죠. 자, 소유권 이전 정권의 이후 소유권 동그라미. 그럼 본등기 의무자는 변동이 없어. 그래서 마지막 저줄에 제3취득자다.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여전히 가등기 당시자 의무의 가등기 당시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된다라는 거. 그러면 3번과 관련돼서 역시 틀린 지문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그러면 3번이 되고요. 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는 아주 좋은 문제예요. 권리자 의무자 문제 중에서 우리가 모든 문제집에 나와 있고 요거에 대해서는 별표 3개를 해놓고 복습을 마르고 닳도록 복습을 자꾸 반복을 해 주셔야 돼요. 반복. 안전하서나 뭐라고 그랬어요? 반복밖에 없다고 그랬죠. 자, 4번과 관련돼서 지상권 존속기간 연장 동그라미 쳐놔요. 연장은 그 밑에다 설정 등기라고 써놔요.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같아. 자, 단축은 말소 등기하고 같다라는 거. 아쉬운 사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장은 설정 등기하고 같다. 그러면 지상권 변경 등기에서 등기 의무자는 지상권 설정자. 오케이. 자, 전세권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권리자 의무자가 180도로 뒤바뀐다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 22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돼요? 바로 3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5개 지문 아주 파워풀한 중요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연습을 하나 해두면 자, 1번과 관련돼서 채권자 변경, 그때는 저당권 이전 등기요. 채무자 변경은 저당권 변경 등기라는 걸 잡아두셔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자,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감액은 말소, 정액은 설정 등기하고 같다. 또 하나는 연장은 설정, 단축은 말소 등기하고 같다라는 거. 자, 우리가 가등기 문제를 풀 때 가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해 권리냐를 꼭 점검하면서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22번의 정답은 몇 번?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92페이지와 관련돼서 자, 20번과 22번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풀어놔야 된다는 거.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193페이지로 우리 가보죠.
자, 193페이지 문제 23번. 자, 이걸 이제 하기 전에 바탕을 깔아야 돼요. 어떤 바탕을 깔아야 돼? 문제를 풀기 전에. 자, 당사자 신청의 종류, 이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당사자 신청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자, 원칙과 관련돼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원칙. 자, 당사자 신청은 두 종류가 있다. 원칙, 공동 신청과 단독 신청이 있어요. 여기서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거는 별표가 3개짜리야. 단단히 준비해 두셔야 돼요.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자, 단독 신청은 늘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지문이든 박스든 늘 출제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는 대표적으로 이런 걸 통상 이제 세 번째, 세 가지 원리를 좀 기억해 둬요. 단독 신청은. 자, 표제부 등기, 즉 사실의 등기라고 배웠죠. 사실의 등기는 권리관계에 다툼이 없어 혼자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자,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된다. 즉 단독 신청이야. 여기 세 번째와 관련돼서 자, 등기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사람이 없을 때, 즉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요거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해 두고, 또 표제부 등기와 관련돼서 사실적 측면, 멸실 등기를 예를 하나 들어놓고요. 등기의 진정성 보장, 요거는 대표적으로 수용 등기 이런 것들을 기억해 두면 되고, 수용 등기 자체를 권리자 의무자와 관련돼서 의무자가 없다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니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개명 등기죠. 그럼 개명 등기죠. 피칠갑을 피천덕으로 개명했을 때 등기 명인 표시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와 관련돼서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23번과 관련돼서 아닌 것은 이렇게 나왔네. 자, 그러면 우리가 1번 지문과 관련돼서 우리가 보고요. 2번, 자, 3번. 4번, 5번, 자, 5개 지문을 정확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죠. 자, 1번 지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3페이지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하자고요. 화이팅. 자, 1번이. 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동그라미. 말소는 권리적 측면이죠. 그러면 말소 등기는 아무 말이 없으면 공동 신청이야. 근데 앞에 보존 등기가 붙었어. 그러면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는 등기 명인이 단독으로 말소 신청해야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번은 단독 신청이 되겠습니다. 자, 2번과 관련돼서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상속 등기가 아닌 상속 등기죠. 여기서 포인트는 상속이야. 그래서 요 3번으로 연결이 되기 시작하죠.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 등기는 다르다. 상속 자체를 물어봤으니까 단독. 이번에 등기 명인인 사람의 사망으로 사망 동그라미. 권리가 소멸한다는 약정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 사람의 사망으로 그 권리가 소멸할 때 해당 등기의 말소. 사망했으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여기에 존재하지 않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단독 신청이네. 4번과 관련돼서 토지 멸실 등기 사실적 측면이죠. 그러니까 단독 신청이네. 자, 5번과 관련돼서 특히 5번에 대해서는 아주 조심해야 돼. 5번과 관련돼서는 자, 유정 등기가 있어요. 유정은 두 종류가 있죠. 포괄 유정과 자, 특정 유정이 있어요. 자, 포괄 유정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뭐예요? 자, 180 실조 사유가 돼.
설정 유정은 186조 사유가 돼요. 6조와 7조 관계를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포괄 유정이든 특정 유정이든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유언 집행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이거는 언제나 공동 신청이야. 특정 유정이든 포괄 유정이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유공 이렇게 잡으라고 그러죠. 유정은 언제나 공동 신청이에요.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다? 5번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예요. 이거와 관련돼서는 별표 3개로서 단독 신청을 우리가 틀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23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단독 신청과 관련돼서 이제 요거 23번을 샘플로 잡아서 우리 단독 신청을 자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195페이지로 한번 가봅시다. 195페이지. 자, 195페이지 문제 26번과 관련돼서. 문제 26번.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신청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역시 옳지 않는 것 이렇게 나왔네. 틀린 것 이렇게 나왔네. 자, 1번부터 해석하러 들어가죠. 1번. 소유권 보존 등기 잘라요. 또는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는 자르고 등기 명의로 될자 또는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오케이. 정확하게 맞네요. 1번은. 자, 2번 지문으로 가죠. 자, 상속 자르고요. 그 다음에 병인의 법인의 합병 동그라미. 그 밖에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 즉 상속등기죠.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오케이. 그래서 2번도 오케이입니다. 자, 3번 지문과 관련돼서 판결에 한 등기는 성상 권리자,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판결과 관련돼서 이 3번 지문에 대해서는 꼭 한번 다시 부연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정 판결은 세 종류가 있어. 이행 판결, 단독 신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행 판결과 관련돼서 2단도 꼭 잡아놔야 돼. 2단. 이행 판결은 단독 신청이다. 확인 판결과 형성 판결은 공동 신청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공유물 분할 판결, 요거 특히 조심해놔야 돼요. 공유물 분할 판결과 관련돼서는 요거는 공단이야. 공유물 분할 판결은 단독 신청이야. 자, 이적으로 조심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드렸고요. 공유물 분할 판결은 성사한자도 할 수 있고 성사한자 또 대표적으로 패소한자도 가능하다라는 것. 특히 이 패소한자도 가능하다는 예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이 있어. 그래서 2단 공단 잡아두시고 패소한자. 그래서 3번은 아주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등기는 줄쳐놔봐요. 앞에 신탁재산에 속하는 요 의미가 나왔죠. 그러면 신탁재산에 속하는 신탁등기는 대내적 대외적 관계의 걸소유권자는 누가 된다고 그랬어요? 수탁자가 되죠. 그래서 단독으로 신청. 자,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결론 이탁자, 요게 틀렸네. 이탁자가 아니라 수탁자가 된다라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단독은 잘 처리됐는데요. 이탁자, 수탁자를 조심해야 되겠네. 그래서 4번은 결론적으로 X가 돼. 그러면 문제 26번의 정답은 4번이 틀렸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5번과 관련돼서 등기명인 표시 변경, 경정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인 줄쳐놔요. 등기명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 5번 지문과 관련돼서 요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야. 요거는 등기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로 이루어져요. 부기등기. 또 하나는 중성적인 등기다. 기억해둬야 돼. 중성적인 등기다. 대표적으로 이제 개명 등기가 개명.
자, 단독 신청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래서 문제 26번과 관련돼서 정답은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된다는, 4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26번 문제도 참 좋은 문제예요. 권리적 의무자 따지는 문제. 그래서 195페이지 문제 26번. 이거는 별표 하나 해놓고 딱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겠습니다.